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드라마를 통해 일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퍼지던 한류가 어느새 몸집을 불려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퍼질 필요가 없었는데 해외로 잘못 확산된 그릇된 한류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잘못 퍼져 현지에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발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한류 탑 3를 소개합니다. 3위 전자개표기.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개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몇백만, 몇천만 표를 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개표기가 개발됐죠. 우리나라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지 전자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관위와 미루 시스템즈가 합작해서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유혈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가 개발한 개표 시스템은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 후 기표한 투표용지의 스캐너 형태의 개표기에 직접 밀어넣는 방식인데요.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투표 결과가 바로 집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케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DR 콩고 등의 많은 독재 국가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독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개표기 도입을 검토했다가 시스템의 보안상 허점이 있다며 사업 진행을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다고 하자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신의 여론이 들끓었고 시위대에 의해 8천여 대의 투표기가 불에 타서 파괴됐으며 500만 장의 투표용지도 못 쓰게 되는 바람에 투표 장비를 다시 마련하느라 대선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8년 5월 12일 이라크 총선거에서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 조작과 부정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2달 정도 걸리던 총선 투개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7만 대를 수입해 전국적으로 사용했지만 총선 결과가 발표된 후 이라크 주요 정당들이 끊임없이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의회는 일부 투표 결과를 취소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투표수의 약 10%에 대해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명령했는데요. 손으로 재개표를 가장 먼저 시작한 키르크루 주의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식과 수개표의 차이가 최대 12배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키르크루주 다쿠크 지역의 투표소 2곳을 손으로 개표해보니 애초 가장 많이 득표했던 쿠르드 노동자당이 1,363표에서 115표로 줄었다고 말했는데요.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투표기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선관위가 주도해 만든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공급된 것이 미루 시스템즈의 전자투표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에서 한국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선거 부패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수출한다며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유엔과 EU, 영국, 미국 등 국제사회는 DR 콩고처럼 정보통신 인프라가 열악하고 문맹률이 90%에 이르는 나라에서 전자투표기 도입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끊임없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2위 항아리병. 음악, 영화, 패션에 이어 질병까지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름도 생소한 항아리 곰팡이병인데요. 항아리 곰팡이가 두꺼비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피부에 기생해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케라틴을 파먹어 피부 호흡을 하는 양서류를 질식사까지 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질병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항아리병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질병으로 지정한 만큼 심각한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아리병은 발원지가 우리나라인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진은 항아리 곰팡이 177개를 채집하고 234개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후 각 계통의 유래를 따져 사이언스지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한국 개구리에서 나온 항아리 곰팡이가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이 항아리 곰팡이의 발원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연구진이 추정한 한국의 항아리 곰팡이가 전 세계로 퍼진 시기는 약 50에서 120년 전인데요. 해당 시기는 실험 연구나 애완용, 식용으로
중심으로 개구리의 국제 무역이 활발하던 때로 당시 유럽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무당 개구리가 애완용으로 인기가 높았고 무당 개구리들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확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난 1998년 처음 보고된 이후 미국과 유럽, 중남미, 호주 등을 휩쓸며 감염 지역에서 양서류의 절반 가까운 종들의 집단 폐사를 일으키고 개체군을 크게 감소시켰는데요. 전 세계 양서류의 90종이 최근 50년 사이에 멸종했으며 501종의 개체수가 감소했고 이 가운데 124종은 90% 이상의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90%에 이르고 숙주가 없이도 물속에서 홀로 생존할 정도로 강력하여 파나마에서는 토착 희귀종인 황금 개구리를 10년 만에 멸종시켰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현재 세계 양서류의 3분의 1이 이 항아리병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발원지인 한반도에서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드문데요. 연구자들은 한반도 양서류들이 오래전부터 이 곰팡이에 감염됐으나 그동안 면역적 저항성, 즉 내성을 갖추며 진화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브루스 월드만 교수 역시 한국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던 항아리 곰팡이가 해외로 퍼지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병원성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더 강력한 항아리 곰팡이가 발생하기 전에 양서류 관련 국제무역에 대한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1위, 재활용 쓰레기. 2018년 1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었죠. 전 세계의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던 중국 당국에서 환경 오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폐 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내 재활용 쓰레기의 25%가량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쓰레기 수출을 거부하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길을 돌린 우리나라는 전체 폐플라스틱 중 80%를 해당 5개국에 보냈는데요. 하지만 버릴 때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유독 재활용이 되지 않는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들은 동남아 쓰레기 수입국에서도 처치 곤란으로 취급되기 일쑤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폐기물이 수입국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채 밀반입되고 불법 투기, 소각 등으로 현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으며 결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까지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해 폐기물 수입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 필리핀에서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당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조각으로 신고돼 필리핀으로 수출됐는데 11월 필리핀 세관에서 컨테이너를 검사하던 중 내용물이 각종 유해물질과 플라스틱이 뒤섞인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 매체에서 방치된 쓰레기 모습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폭로한 이후 한국은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낙인이 찍혔는데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돌아온 쓰레기 1,400톤이 입항하는 2019년 2월 3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터미널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현수막을 펼치고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 규제를 촉구하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은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산 문제를 보도하며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인데 비해 폐기물 정책은 형편없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 98.2kg으로 미국 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한국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쉽지 않은 것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단일 재질로 제작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재활용률이 높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단순히 국가 차원의 재고를 넘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친환경적 소비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원칙 준수는 물론 기업 과대 포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중문화의 열풍을 뜻하는 한류로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의 한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항아리 곰팡이병처럼 의도하지 않은 한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만든 한류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